이번 시간에는 재기함수 설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문제를 통해 수학적인 함수의 관계를 모색하고 이를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패턴 출력을 통해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메인을 학습할 수 있다. 셋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이해하고 수학적 접근과 정보과학적인 접근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관계기반 설계를 하는 첫 번째 문제, 숫자 뒤집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뒤집기 문제는 하나의 정수가 입력됩니다. 하나의 정수가 입력되면 이 정수를 거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자연수 123이 입력되면 322를 출력하면 됩니다. 단 12,300이 입력되어졌을 경우에도 321을 출력하는데 앞에 몇 개는요? 유효하지 않는 두 개의 숫자 0은 뭐 하고요? 출력하지 않고 그대로 321이라는 숫자를 출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입력은 n이 1부터 시작해서 5만까지의 크기로 주어집니다. 출력은 앞서 말한 대로 입력된 자연수를 거꾸로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123이면 321을, 12,300이면 여전히 321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쉽게 이 숫자 뒤집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12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1의 자릿수를 제일 먼저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릿수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자릿수를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 자릿수는 어떻게 얻어낼 거냐? 숫자 123을 뭘로 나눈 나머지요?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결과적으로는 3이 될 테니까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123 중에 이미 3이라는 값은 추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2라는 값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123이라는 수를 얼마로요? 10으로 나눈 목 얼마? 12를 가지고 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건 수학적 기납에 의한 문제 해법입니다. 그래서 재계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fn을 직접 값으로 정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즉 n이라는 값을 일반적인 자연수의 수로 정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자열로 보고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또한 재기적인 호출을 이용하고 수학적인 기납을 이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n의 입력을 받는 과정, 그 다음에 n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과정, 그 이후에 n을 10으로 나눈 몫을 가지고 위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n이 0하고 같으면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턴 시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뭘 출력하면 돼요? 이렇게 n의 모듈러 10의 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n을 10으로 나눈 몫을 가지고 이 과정을 또 한번 반복해라.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fn을 직접 값으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n이 123이라면 n의 1의 자릿수와 몫으로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n의 1의 자릿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듈러 10을 통해서, 그 다음 몫은 n을 10으로 나눈 연산에 의해서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된 이 n의 10이라는 값이 뭐 돼 있다? 거꾸로 이미 만들어져 있다 라는 가정, 우리 아까 했던 f의 k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f의 n 나누기 10이라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마지막 n을 10으로 모듈로 한 이 값에 대해서 이런 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 스텝에서 얻어지는 21이라는 숫자와 3번 스텝에서 얻어지는 3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두 수를 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321이라는 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를 수학적 기납에 의해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n이 10보다 작다라면 이 숫자는 몇 자리 숫자예요? 한 자리 숫자예요. 한 자리 숫자. 그죠?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이 한 자리 숫자는 뒤집으나 뒤집지 않으나 그 결과는 동일한 n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에 대한 최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n이 10보다 작은 경우는 그냥 n의 값이 결과값이다. 그 다음 n이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두 자리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두 자리 이상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음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나머지와 몫을 이용한 반복적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예를 들었던 이거 20일이다 라고 가정하고 더하기 n 모듈로 했던 3, 그죠? 3에 곱하기 10의 몇 승이 되면 돼요? 원래 2승이잖아요. 이 2승은 뭐예요? 123이라는 숫자의 자릿수예요. 그죠? 몇 자리로 구성된 자릿수냐? 요거에서 빼기 1한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2승이라는 값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요거죠? 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수학에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로그 10에 대한 n의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0진수 n에 대한 자릿수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 어디에 들어있냐면 math.h라는 헤더 파일에 이 로그 10에 대한 로그 값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걸 코드화했습니다. 자, POWF는 다들 알고 계시죠? 플로트, 즉 실수에 대한 거듭 제곱 계산을 위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숫자를 뒤집은 결과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fn을 직접값의 함수로 정의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는 가장 작은 숫자와 나머지 숫자로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였었죠. 우리가 k를 뭘로 봤던 거예요? k를 마지막 한 자릿수, 그 다음 나머지라는 형태로 우리가 k를 정의했던 건데요. 이번에는 이 k를 2등분이 아닌 몇 등분이요? 3등분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등분을 통해서 k를 정의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n의 1위 자릿수, 즉 123이라면 3을 분리해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릿수인 2를 분리하고요. 나머지 중간수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n의 1위 자릿수 3을 분리하고 그 다음 가장 큰 자릿수 2를 분리하고 요때 분리할 때 사용하는 연산은 당연히 나머지 연산과 나누기 연산을 이용해서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1의 자릿수와 가장 큰 자릿수를 제한 중간수를 우리가 뭘로 정의하는 거예요? fn. 조금 전에 말한 k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면 돼요? 1의 자릿수에다가 10의 요승, 앞에 본 거와 같죠? 그 다음에 가장 큰 자릿수는 그냥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배수의 관계를 갖지 않고 자릿수의 가중치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숫자는 당연히 뭐예요? 10이 곱해진 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 번째 자릿수부터 결정되어지는 것이 중간값이 될 테니까요. 자, 이렇게 된 걸 이제 코드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t라는 값을 아예 어떻게 해요? 10의 몇 승의 꼴, 그죠? 이런 꼴을 t라고 정의하고 이 t라고 정의된 값을 가지고 세 등분, 첫 번째 등분 가장 끝자리,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 그 다음 중간수, 그죠? 이렇게 3등분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수학적인 수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만 우리가 수학적 귀납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번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별 그리기라는 문제를 통해서 어떤 패턴도 수학적 귀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별 그리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정수 n을 입력받아서 n층의 삼각형 모양의 별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n은 지금 만까지예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텐데요. n의 값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아마 1차 시에 관계 기반을 설명하면서 탐색 기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n의 값이 커지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수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관계 기반 설계에서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래 그림 n이 3이 입력된 경우입니다. 3이면 1층에는 별 하나를, 2층에는 별 둘을, 3층에는 별 셋을 찍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에 대한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입력됐을 때에 대한 출력 예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방법 1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fn을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i행의 i개의 별이 n행에 걸쳐 그려진 별 패턴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말이 굉장히 긴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1행에는 한 개의 별을 찍겠다. 2행에는 두 개의 별을, n행에는 n개의 별이 찍혀져 있는 이만큼을 우리가 f의 n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인 경우에 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한 거죠. 자, n이 1이면 별은 하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n이 2면 두 층에 걸쳐서 별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3이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4라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럼 수학적 기납이라는 거 다시 생각해 보면요. 가장 작은 값에 대해서, 최소가 되는 값에 대해서 직접 구한다. 지금 이게 다 직접 구한 방식이잖아요. 직접 구한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뭐예요? 어떤 K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fn을 정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f5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f5는 K가 뭐였다고? 그보다 작은, 즉 n-1이었던 값이었다라고 가정하면 f4를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f4가 이미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가정하고 보면 f5가 할 일은 f4의 별 몇 개요? 5개를 다음 줄에 그려주는 작업이에요. 그쵸? 이게 F4가 되겠죠? 이게 F4가 될 테니까 F4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행에 별 5개를 그려주는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F5가 된다라는 정화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요 점화적인 관계를. 자, n이 1이면 무조건 뭐예요? 별 하나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n이 1이 됐을 때는 무조건 별 하나 그리는 거 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거고요. n이 1보다 큰 경우, 그쵸? 이 부분이 뭐예요? n이 1보다 큰 경우예요.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f의 5를 알고 싶으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f의 4라는 별이 그려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마지막 5번째 행에 별 5개만 그리면 되는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f의 4. 자, fn-1개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개 별을 그려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5개의 별을 그려주는 문장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 puts라는 이 함수는 아는 사람은 알고 안 써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 printf의 무슨 문장이요? 개행하는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개행하는 이 명령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puts를 이용하면 다음 줄로 개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놓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n행에 걸쳐서 별을 그려주는 패턴을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else 구문은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는 생략해서는 안 되겠죠. else 구문을 생략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장이 있었을 때 return이라는 명령문이 등장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f의 n-1개를 찍는 과정과 그 다음 그 이후에 내가 원하는 n개의 별을 찍는 과정이 중복되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n-1개를 부르는 n번의 호출과 n개의 별을 출력하는 n번의 출력문, 결론적으로 얘는 n 곱하기 n번만큼의 수행시간을 가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이 커지면 우리는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출력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star라는 배열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코드를 잠깐 볼게요. 코드에서 보면 fn-1을 부르는 건 동일해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문을 이용해서 n개의 별을 출력하던 걸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함으로써 반복문 n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없애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거의 계산에 대한 수행시간은 n 정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조합, 즉 경우의 수를 구하는 컨비네이션 문제를 가지고 수학적 기납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개에서 k개를 고르는 조합의 수는 이미 일반적인 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k 팩토리얼 n-k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학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정보과학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합의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n 팩토리얼이라는 값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에서는 이렇게 뭐라고요? overflow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릇을 넘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저장할 수 없는 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수학적 기납에 의한 점화 관계로 풀어야 되는데요. 그 푸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f의 n, k로 얘도 정의를 하겠습니다. n개 중에 k개 고르는 함수이기 때문에요. f의 n, k. 그래서 n개에서 k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렇게 fn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럼 자,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3개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란색은 선택한 거라고 보고요. 하얀색은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본다면 이 3가지 경우만 존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좀 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중에 앞부분, 즉 2개를 선택했던 이 두 부분은 배제하고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딱 2가지 형태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와 선택한 경우. 그래서 얘를 2개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fn, k는 마지막 물건을, 그죠? 요 마지막 물건을 고르는 경우의 수에다가 마지막 물건을 고르지 않은 경우의 수. 이렇게 되겠죠? 그림을 표시한다면 이렇게 안 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n, k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물건을 고른 경우와 마지막 물건을 고르지 않은 경우의 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해보면 f의 n-1개에서 k-1개를 고르는 경우 더하기 f의 n-1개에서 k개를 고르는 경우의 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이제 코드화하면 보는 화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초기값이죠. 우리가 종료 조건 또는 베이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세요. n, k에서 k값이 1이면 뭐 n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방식은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요? n가지가 되겠죠? n가지가 돼요. 이거는 뭐 생각의 여지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n개 중에서 k개를 고르는데 n하고 k가 같아요. 그럼 뭐 5개 중에 5개를 고르는 방법 이렇게 묻는 거와 같습니다. 5개에서 5개 고르는 방법은 당연히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는 2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가 되는 n이 같을 때 1, k가 1이었을 때 n, 그것이 아니면 fn-1, k-1 더하기 fn-1, k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if, else 구문에서의 else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요? 이 부분은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n, k에 대한 계산량 효율을 생각해 보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봐왔던 이 화면에서는 지금 호출하는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 함수를 몇 번 호출을 하냐면 2번씩 호출을 하게 돼요. 2번씩. 그럼 이 호출의 횟수는 거의 2의 k꼴의 형태의 수행 횟수를 가지게 돼요. 그럼 이 2의 k꼴의 형태의 수행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시도하느냐면요. 기본 우리가 수학에서 가지고 있던 수학식 있죠? 요 수학식을 가지고 조금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n, k라는 값은 아까 봤다시피 f의 n-1, k-1 더하기 f의 n-1, k였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식으로 유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fn, k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f의 n-1, k-를 이렇게 잘 대입하게 되면 f의 n-1 k 플러스 k, n-k 플러스 1의 형태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유도 과정은 여러분이 한번 다 써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는 2번 호출했던 f의 펑션을 지금은 한 번의 호출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수정해 놓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 가능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세 가지 문제였었죠. 숫자 뒤집기와 별 패턴 찍기,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관계 기반 설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에 있는 수학적 공식과 점화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계산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계산량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탐색하거나 참조해야 하는 해 집합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또는 계산량에 대한 공간, 즉 내가 얼마만큼 배제하고 갈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을 다뤄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을 계산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위에 쓰여 있는 것처럼 time complexity, 시간 복잡도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량은 결론적으로 수행시간, 즉 프로그램의 수행시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량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시수업 마치겠습니다.